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지금 이제 음력으로는 7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7월 달에는 중요한 날이 이틀이 있죠. 우리는 중요한 날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7월 7일, 7월 칠성날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음력으로 7월 15일이 백중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날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소원 성취가 가능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려서 기도빨이 잘 받고 소원 성취가 잘 되는 날이 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백중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백중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평소에 이렇게 못 받아 드시던 조상님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제사를 받아 들이실 수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셨던 가정들이나, 아니면 딸밖에 없어서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아들이 있어도 우리는 뭐 종교가 달라서 이렇게 제사를 못 지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는 뭐 자식이 없어, 예를 들면 뭐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태아로 가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들이 제사를 못 받으셨던 분들이 그날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하늘의 명부를 받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7월 칠석은 산 사람을 위한 기도라 한다면, 백중날에는 돌아가신 망자를 위한 기도의 날이다, 제사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중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이 백중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꼭 백중을 잘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은 뭐 백중이 뭔지도 요즘 세상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1년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과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백중날은 중요한 날인데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아깝다, 그리고 모르고 지나치기에는 나의 인생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백중날에는요, 하늘의 문이 저절로 열려서 조상님이 내려오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날인데요. 여러분들, 이 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태어난 게 아니죠. 어떤 조상님의 후손으로, 그 후손으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상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아무리 종교가 뭐 변한다 해도 우리의 토속신앙, 우리의 선조,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백중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과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돈도 다 필요 없어, 정말 아파 보니까 내가 정말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난 정말 부자로 살고 싶어, 난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레벨업이 돼서 정말 잘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는 내가 직장에서 좀 진급도 하고 싶고, 어떠한 내가 사장님도 되고 싶고, 또 어떠한 부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의 각각의 이런 소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원을 정작 어디에다가 빌어야 되느냐라는 게 정말 관점이라는 거죠.
어디에다 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산에다 빌어야 될까요? 물에다 빌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조상님에게 한번 빌어보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떠한 DNA라는 게 있습니다. DNA. 박씨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이 줄력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떠한 조상의 영향으로 태어났는지, 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라 그 어느 윗대에 할머니 아니면 그 증조 아니면 그 5대 어떠한 조상의 영향으로 내가 발복이 되는지, 발복을 할 수가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을 보잖아요. 근데 무당이 오늘이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에 점치는 거는 식은죽 먹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영향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조상의 줄력으로 영향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발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당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죠. 그러면 병원에서도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정확히 진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약 처방이 나가고 어떠한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한데, 무당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왜 왔는지도 중요하고, 또 이 사람이 왜 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은 발복이 될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정말 현명하고 정확한 무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거두절미하고 어떠한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걸 찾으려면은 정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몇 명의 무당을 거쳐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 백중날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백중날에는요, 저희가 천도제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천도제라는 거는 불교에서 온 용어이고요. 저희의 순수 한국어 고유 명사는 진옥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런데 이제 몇 번 가신 분들은 진옥이라는 말을, 가리킬 지, 길로, 귀신기. 귀신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진옥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다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에겐 조상이라도 남에게는 귀신이죠. 그러면 귀신이, 돌아가신 망자라고 합니다. 망자가 가는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게 바로 천도입니다. 천도제. 이게 중요한데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백중날에는 천도제로 조상님을 극락왕생 시켜드리는 이제 천도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천도제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매년 백중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날만큼은 평상시에 제사도 못하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못 챙겨드렸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셨어도 천도 한번 못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항상 걸렸어요.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평소에는 못 하시더라도 이렇게 백중날, 우리가 다 같이 염원을 할 수 있는, 소원을 빌 수 있는 백중날 참여를 하신다는 거죠. 왜? 이제 여럿이 하면, 합동으로 하면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렇게들 백중날에는 이렇게 용기를 내시는데요. 제가 매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백중날이요, 합동으로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저도 꾀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꾀가 생겼냐면요,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길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는 소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결국은 돌아가신 망자를 보내는 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 잘 보내드리고 그분의 어떠한 힘으로 내가 좀 잘 됐으면,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게 되는 게 많죠. 근데 그게 또 사실이고요.
잘 보내드리면 자손이 잘 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운맞이 10번 100번 하는 것보다 천도제 한 번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천도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천도제를 매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깨가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빠르게, 더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성부를 받고 어떠한 결과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언젠가부터 이제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이렇게 조금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떠한 방법이냐면 만조상 천도제로 진행을 합니다.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일반인이 하더라도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듭니다. 뭐 1000만원대 이상의 금액이 드는 게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건데요. 이 만조상 천도가 그럼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 만조상 천도, 우리가 보통 천도라는 걸 하게 되면 부모님이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한 분의 어떠한 몫을 잡아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을 천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백중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를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아버지 때 부모자나 아니면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까지밖에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몇 분이세요 하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하물며 그 윗대는 더 모르겠죠. 근데요,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내가 영향을 받는 조상은 5대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는 1대, 2대가 되는데, 그 3대죠. 이제 3대까지가 되는데 3대까지밖에 모르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결국은 5대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천도 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천도 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요, 뭐가 안 돼. 자꾸 일이 안 돼. 그리고 뭐가 자꾸 안 풀려. 그리고 뭔가 자꾸 실패 수가 따르고 뭐 건강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5대까지 자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의 영향으로 내가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 5명이라도 혹은 10명이라도 다 사주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영향을 받고 누구는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다 안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왜 사주팔자와 연관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이 사주 태어난 연월일시가 사주잖아요. 4개의 기둥. 그 사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주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조상자와 연결고리가 강하게 있다 혹은 없다, 이걸 판단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주를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무당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0점으로 보겠지만, 신점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주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내가 고작 알고 있는 조상은 기껏해야 뭐 부모자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인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5대까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분들의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계십니다. 또 그 할아버지 윗대에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계시고 자손들이 있고, 또 고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알 수가 없습니다. 족보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누군가 나에게 5대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 파생되는 자손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디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어떤 할아버지가 뭐 객사로 가신 분이 나를 뭐 방해를 한다,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아니면 어떠한 나도 모르는 누가 자살을 하신 분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발목을 잡는 대상들이 내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내 조상자에서 파생이 된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너무 핵가족화가 돼 있고 뭐 부모님까지는 알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때까지만 가도 그 형제분들,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그 자손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형제분의 자손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씨면 박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요, 김씨면 김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분들이 그 줄력이잖아요. 같은 줄력이잖아요. 그러면 연관이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갖고 있는 사주팔자, 내가 태어난 사주팔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 사주팔자인지,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주팔자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백중제를 할 때 항상 조상 한 분 하고 싶은 사람들 적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은 적으실 수 있어요. 근데요,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게 돼요. 한참 걸리고 언제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안 풀리는 숙제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 백중제 날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만조상 천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최고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백중날이요, 물론 각 가정마다 형편도 있고 뭣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드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힘을 내서 이 백중날 만조상 천도로 한다는 거는 저도 많은 기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도 뭐 몇십 배로 또 쓸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근데 여러분들 걱정이 그렇죠.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고 그 뭐 자손들 이름도 하나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만조상 천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법문 축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맞춰서 만조상 천도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할아버지 이름, 뭐 성함, 아니면 그 몇 형제인지도 몰라도 그 만조상 천도법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이왕 할 거면 어떻게 보면은 뭐 간단히 합동으로 하니까 소소한 금액으로 이렇게 진행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디게 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빠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합동이지만 조금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근데요, 원래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백중날은 못 받아 가셨던 조상님들이 받아 가시는 날인데,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못 받아 가신 분들을 천도를 하다 보면 남아있는 이 자손들이, 살아있는 자손들이 잘 되더라 이거죠. 정말 소원이 성취되더라 이거죠.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한 일인데 결국 나에게 온다는 건 뭐예요? 나랑 연결고리가 있다. 결국은 나에게 온다. 콩고물은 나에게 떨어진다라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교훈이라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행하시든 모르고 행하시든 중요한 거는 행하시는 게 사실은 좋은데 알고 행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내가 발복하고 내가 잘 되자고 하는 일 중에 최고로 성불이 빠르고 최고로 좋은 일이 아마 이 천도제라는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또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소원 성취가 빨리 되고 소원 성취가 가능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백중제 날 놓치지 마시고 우리 조상님들 위해서 천도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남짓 남았네요. 날짜가 많이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하시고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조상님들 천도 시켜드리고 극락강생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해괴한 일들도 많고 또 사건 사고들도 되게 많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요즘에 무서워서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따님들 어디 무서워서 밖에 걸어 다니기라도 하겠습니까? 정말 흉흉한 사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그렇다고 또 밖에도 못 나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도 정말 무시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하고 또 내일도 건강하고 이렇게 하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복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수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죠. 사주팔자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올해 어떤지 내년은 어떤지 나는 도대체 언제 피는지 나에게 봄은 언제 오는지 라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 괜찮아지는지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하십니다. 보통 대부분 금전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아프신 분들은요 정작 건강을 잃고 나서 상담이 들어옵니다. 건강이 잃고 나서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지금 갖고 있는 이 행복을 잃고 사시지 말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복을 하고 싶고 금전 재물 소원 성취를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그 방법이 제가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오늘 포인트를 찝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요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요 운이 좋은데 발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올해 분명히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작년도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자꾸 발목이 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 이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걸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생활 거주를 하시는 이 터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터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팔자가 좋아, 올해도 좋다 그러고 내년도 좋다 그래요. 근데 정작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어디 가서 봐도 올해 운이 좋다 그러고 작년도 운이 좋다 그러고 내년도 좋다 그러는데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되고 자꾸 꼬이지? 왜 망하고 있지? 이렇게 의문 가지신 분들은 터를 꼭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터에 대한 중요성인데, 우리가 보통 운이 안 좋을 때는 터가 좋으면 그래도 조금 발복을 합니다. 근데 터가 좋은데 운이 안 좋아도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사주의 기운이 50점, 그리고 또 이 터의 기운이 50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 터는 안 좋고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운만 좋아도 50점인데 그럼 운이 좋아서 내가 50점일 때 돈을 이만큼 벌었다 해봐요. 근데 만약에 터까지 좋다면 그 50점이 더해져서 100점이 되는 거니까 더 발복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터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거기까지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엊그저께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2년 전에 단체 행사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합동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합동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이제 이 방송 보시면 누군지는 제가 이제 이름은 거론을 안 하니까, 개인적인 정보는 거론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분들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분 중에 따님이 저에게 엊그저께 다시 이 터에 관한 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무 그때 생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딱 들은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누군지. 왜냐면 거의 자녀분들은 참석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남매가 같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미남 미녀였어요. 그래서 인상에도 남았고, 또 그날 또 이렇게 다 엄마들만 오셨기 때문에 인상에도 남아서 제가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따님분이 2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터에 관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특하다. 저는 속으로 누구한테 들었는지 터를 또 이렇게 밟아가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공수가 2년 전에 나왔던 공수가 그 다음 달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그 터가 별로 좋지를 않은 거예요. 좋지를 않아서 이 터는 기운이 다 빠지는 터이고, 또 어떠한 기운이 빠진다는 거는 잘못된 터에 들어가면 내 건강도 나가고 재산도 나가고 되는 일도 없어라 하는 그런 터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 터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공수를 주셨는데, 상문이 들었다, 사자가 떴다. 사자가 뜬다는 거는 누가 죽어서 사자가 떴든지, 아니면 죽을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실 분이 있어서 사자가 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내가 어디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사자가 붙어와서 부정이 끓는다든지, 그게 이제 사자가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 사자가 떴다, 상문부정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 들으신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어떠한 거냐면,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달에 오셔서 그런 공수도 드렸고, 또 그 터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터의 기운이 그렇게 빠지는 터인데다가, 근데 가족이 몇 명이 있는데 왜 아버지만 돌아가시냐, 그 아버지가 살을 맞을 수 있는 그 해운년에 살을 맞는 사주팔자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네 분 중에 제일 약한 사주로 인해서 그 살을 맞는 경우, 직격탄으로 맞는 경우는 그런 분이 해를 입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터에 아직도 살고는 계셔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사를 하려면 또 금전적인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또 맞춰져야 되니까 알면서도 못 하시는 경우가, 이사를 간 집이 계약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약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이사를 자꾸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따님이. 그래서 어머니랑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할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넣지도 못하는데 우리 딸이 저렇게 막 서둘러서 저렇게 이사를 하고 싶어 한다.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물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지진이 나도 막 동물들이 움직이고 막 어디를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막 떼거지로 날아간다든지 뭔가 이런 어떠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제일 오감을 갖고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느낌, 예감, 촉감이 있고, 또 그 중에 무당은 이제 그 중에 더 예감, 촉감이 발달해서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떠한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집에 자꾸 뭔가 불길하고 뭔가 싫으니까 뜨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닌데 뜨고 싶은 거예요, 그 따님이.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마음이 떴기 때문에 자꾸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터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올해 운이 아무리 좋아도 터가 안 좋으면 내 발목을 잡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 사람이 사망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자꾸 사고수에 노출이 됩니다. 그 터에서 사는데요, 나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가서 사고를 맞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터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사고지만, 그 터가 안 좋은 그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가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도 터의 기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려면 올해의 운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의 기운을 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본인의 사주의 기운이 50%, 그리고 터의 기운이 50%, 합이 100%, 이게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올해가 어떻고 내년이 어떻고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발복이 빠릅니다. 내가 운이 좋은데 터가 안 좋으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50점이지만 근데 이걸 100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운이 안 좋아요. 그럼 빵점이야. 근데 좋은 터를 가게 되면 5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망해야 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정말 바닥을 칠 수가 있는데,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아니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먹고는 살아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최악은 아닙니다. 이러신 분들은 터가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자리를 잡으시려면 이 터도 보시고 본인의 사주팔자도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이사를 하셔라 이거예요. 내가 올해 운이 안 좋아, 내년에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사를 해서 좋은 터를 잡으시면 내가 거기에서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운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터를요, 장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뭐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부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피고 보고 뜯어보고 새겨보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기운을 다 쏟아야 되거든요. 한 군데 보는데 정말 기가 다 빠져요. 근데요, 저희 신도분 중 이거 보면 아시겠네.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이제 이사를 하시려고 막 여기저기를 막 보시는데 계속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이렇게 자리가 힘든 거군요. 정말 선생님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주시네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껏 봐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거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제가 보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 이 신령님의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운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터라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발복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3년 안에 자리 잡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터라는 것도 이게 융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이 터에 들어가서 어우러져야 돼요. 이 터신과 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내가 여기 섞여야 됩니다. 안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물며 저희같이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도 이사를 하게 되면 점안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점안식은 이제 신령님을 좌정시키기 위한 이제 어떤 기도인데요. 근데 그렇게 대우를 해드려도 3년이 지나도 자리를 못 자정하시는 무당분들도 많으세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터에 들어가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좋은 터인데도 조금 늦은 경우엔 내 발복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봐야 되는 관점들이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융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굉장히 이 터가 본인하고 딱 들어맞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터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1년도 안 걸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6개월, 1년 안쪽으로 발복하시고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털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운발복 하시고 싶으시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털을 한번 꼭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이 나쁠 때는 이사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사를, 터를 잘 보시고 이사를 하셔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